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이사학번 새내기 정재영, 이하늘, 송예석. 김소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슬슬 다가와서 저희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에 수시로 온 학생들은 어떤 원서를 냈고 어떤 계기로 또 오게 됐는지 등 다양한 수시 입결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반도체 공학과에 원서를 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반도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면서부터 관심을 쭉 가지고 있었어서 내가 꼭 언젠가 대학교를 진학하게 된다면 반도체에 관한 과로 진학을 해서 좀 성과를 좀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반도체 공학과에 원서를 좀 내게 된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소윤이는 어떻게 내게 됐는지? 일단 저는 공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던 도중에 이제 반도체 계약학과가 신설학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개 강의를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특히 다른 학과와는 차별화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고려하게 되었고, 또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워낙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공학과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고민 아래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 제가 할까요? 저도 이제 재영이랑 거의 같은 이유인데 기존부터 원래 진로를 반도체 쪽으로 잡고서 이제 생기부나 이런 것들을 채워놓고 있었는데 3학년 때 이제 막상 원서를 쓰려고 생기부를 다시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진로가 많이 잡혀 있어서 그냥 반도체 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양대 반도체는 계약학과라는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우리가 한번. 네, 저는 종합보다는 원래 교과를 밀었어서 한양대도 교과를 쓰고 싶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또 교과에 최저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저희 때는 이제 한양대 교과가 면접도 없고 최저도 없어서 이제 내신 컷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이제 종합을 불가피하게 써야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종합으로는 너무 자신이 없어서 그래 어차피 한양대 종합으로 써서 떨어질 거 공대에서 제일 높은 과를 써보자 해서 반도체 공학과를 썼습니다. 올려치기였군요. 예, 약간 할 수 있죠. 합격을 확인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저는 우선 그때 합격했을 때 일본에 여행을 가 있는 상태였어서 그 일본 숙소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기뻐서 숙소 밖으로 나가서 그냥 일본이니까 그냥 막 소리라도 지르고 다니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친구가 그 재수가 확정이었던 친구였어서 그 안타깝게도 제가 그 기쁜 티는 못 내고 굉장히 찝찝했던 기분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저는 일단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이제 거의 마감이 2시간 남기고 마감 2시간 남기고 전화 추합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재수가 확정된 시점이었다가 갑자기 합격 전화를 받아가지고 약간 2배로 더 기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넣을 때 마지막까지도 여기가 상향인 걸 알았기 때문에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여기를 너무 가고 싶었던 나머지 안 쓰고 나면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써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썼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수시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정말 극적으로 추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기뻤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내신 등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그 일반고에서 1점 후반대 성적으로 여기에 붙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고였고요. 저도 1.38이었습니다. 제 내신이. 저는 서울 소재 일반고에서 내신 1.79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신을 공부하면서 최저율 수능 공부는 어떻게 병행하셨나요? 저희 학교는 특이하게 내신 자체가 교과서 내용보다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유형처럼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면서 따로 모의고사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자습 시간에는 자습에만 집중했고 주말에도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부를 작성할 때 이제 비교과 활동에만 집중하느라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 수능 공부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수능
기출 문제들을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일단 수능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서 거기서 부족한 약간의 수능용 공부들은 특히나 이제 내신을 안 보는 방학 때, 특히나 겨울 방학이 길기 때문에 그 겨울 방학 기간 때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면서 그 최저형 수능 공부를 막 같이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는 내신 공부를 하고 막 생기부 채우고 수행평가 준비하느라 내신 공부할 때 이외에는 수능 공부를 거의 못했는데 2학기 때부터는 이제 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연계 교재도 많이 풀었고 그 거의 그냥 모의고사 기출만 저는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최저가 다 3합 7이었었어가지고 그냥 과탐은 버리고 국영수만 공부를 했습니다. 수능 공부를. 저는 그 내신 기간, 그 비내신 기간이라고 하나요? 조금 그 학기에서 내신하는 기간하고 좀 내신 안 하는 기간을 좀 나눠서 공부를 했었어서 내신 기간에는 내신에 빡 집중하는 대신 비내신 기간에는 항상 수능 공부를 좀 하던 편이었고 그 내신 기간에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내신에 대한 준비 기간을 좀 줄이고 그 내신 준비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비문학을 좀 푼다든지 짜투리 시간에 계속 수능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좀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신 게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반도체에 좀 관심이 좀 많았어서 1학년 때부터 좀 반도체 공정 과정에 관해서 좀 세계적으로 책이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2, 3학년 때는 조금 반도체 활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반도체 현재 추세라던가 그런 거를 좀 사회 과목이라던가 여러 가지 과목하고 좀 접목시켜서 반도체에 대해 좀 폭넓은 공부를 하는 활동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생기부 활동을 거의 막 하진 않았는데 이제 한양대도 이제 생기부 전형으로 써야 되니까 한양대 생기부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많이 찾아봤는데 한양대가 생기부 안에서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2학년 때 제가 이제 방과 후 시간에 화학 토론을 했었던 게 이제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3학년 이제 진로 활동 시간에 그걸 더 구체적으로 심화해서 실험하는 쪽으로 써서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생기부를 채웠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도체 관련된 생기부들을 정말 많이 작성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과학이나 수학 과목뿐만 아니라 약간 사회 과목 같은 약간 동떨어진 같은 과목들에서도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산업의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발전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처럼 약간 다른 과목들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내가 흥미가 있고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년 내내 물리 동아리 소속이었는데요. 동아리 활동으로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필수 강의를 듣고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빗을 이용하여 원격 기숙사 소등 장치 제작 방법을 고안하는 등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기학과 관련된 창의적인 활동을 많이 하였고요. 또 타학교 동아리와 연합하여서 문화학술 교류전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 등에 참여하면서 나노 기술과 관련된 타 학교의 발표를 듣고 나노 기술과 관련된 반도체 기술을 떠올려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혹시 일반고 나누고 전국단위 전화고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이 이렇게 다르네요. 생기부에서 채울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았군요. 네, 네. 그렇다고 했습니다.